왜냐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비자상으로는 일을 못 하게 된다. 왜냐면 한국도 약간 비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F1이었는데 그거 약간 학생 용도거든요. 근데 F4로 바뀌기 되게 힘들어요, 까다롭고. 그래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일을 하고 싶은데도 비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 동포 중에서도 사실은 그분들은 원래 이제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그 러시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한국인으로 이렇게 이제 뭐 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적을 이제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한국 국적을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영주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주권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비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자는 이제 외국인으로 봤을 때 이제 비자를 줘서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고려인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이분들을 한국인으로 이제 인정을 할 거냐 말 것이냐. 근데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고 영주권을 주면 그다음에 이제 취업 문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모든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걸 갖다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사회적인 문제, 약간 또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섞여 있는 문제인데 아까 만약에 이제 외국인으로 보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약간 좀 데리케이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다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로자들은 반대를 하고 기업주는 고용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단속은 안 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데, 엄청나게 한국은 단속을 하는 거죠. 지금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작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단속이 쉬운 거고 미국은 뭐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경제를 생각하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단속을 안 하는 거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예요. 예? 범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이렇게 계속 이 고령화 문제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뭔가 이렇게 제조업체에 대해서 일할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은 한국도 경제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같은 저 같은 고려인을 이제 그 영주권을 줌으로써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가. 그거 언제쯤? 언제쯤?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다. 네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20년이 아니라 뭐 2년 안에도.